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진짜 이유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패션이 김기사 운전해 이런 패션이죠. 그래서 돼지 엄마 패션 한번 하고 왔습니다. 강남에서 서울대를 왜 많이 보낼까 궁금하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저랑도 굉장히 친분이 있기도 하고 대치동에서 15년간 수천 명의 명문대생을 길러낸 공부 멘토 심정섭 선생님, 이분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편입 영어로 이렇게 스카이를 막 편입시키는 그런 강사로도 계셨고요. 이분도 서울대를 나오셨고 동생분도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한민국 1%로 성장시킨 부모들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학군지도 뭐 학군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부동산과 또 연관 지은 그런 책들도 많이 내셨죠. 그래서 제가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더욱 행복하세요 심정섭 트림 이렇게 받았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썼는데 이제 심정섭 선생님이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나서 인연이 됐던 그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강남에서 왜 서울대를 많이 보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남에는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길래 그런지를 알아볼게요. 강남구 관 내에서도 이른바 도곡 렉스, 타워 팰리스, 음마 아파트로 이어지는 대치동 3호선 라인 부근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게 자세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입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자신과 비슷한 실력의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업계 1등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1등 학원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잘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이 대치동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력을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막 조기 진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빡세게 하면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공을 던져 어깨를 혹사시키는 야구 선수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가능한 경쟁이 덜 치열한 지역에서 마음껏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체력을 키우게 하고 학교 공부와 더불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독서하고 토론하며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없는 공부, 대치동식 시험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성적이 올랐니 내렸니를 따지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공부에 질려버릴 수도 있다. 에너지가 방전되기도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아키타 공부법이라는 책이요. 여기에는요. 인사가 아이의 학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의가 바른 아이가 잘 된다. 인사를 통해 예의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학력을 높인다. 그럼 인사를 잘한 거를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모 콩푸스의 저자 고미숙 씨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여자들보다는 배운 것이 없어도 땀을 흘릴 줄 아는 남자 직원들과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거는 살짝 차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편하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치고 근성 있는 사람은 없다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줌마들은 아기를 키우는 아줌마들은 몸이 좀 부지런하죠. 막 설거지도 막 하고 청소도 하고 좀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얄 패밀리 공주님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몸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음식이 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중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생활이 흐트러지고 화를 잘 내고 조그만 스트레스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기도 했대요. 책이죠. 책에서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겨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 제가 이건 정말 좋아하는 박사님 책이에요. 조엘 펄먼 박사님은요, 12살까지 먹는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말했대요. 그러므로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믿을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집밥을 먹이고 유해한 음식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은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음식을 아주 잘했어요. 진짜 막 피자도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음식들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엄마가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신념이, 이제 그게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엄마가 음식을 아주 잘해줬어요. 건강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친척 중에 또 한 명은 머리 좋아진다고 호두를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호두를 안 먹이는데 저 아이는 저렇게 엄마가 호두를 먹이는구나. 실제 이제 그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 했습니다. 그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튼튼하고 강건한 멘탈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강남에서 뿐만 아니라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들은요, 멘탈이 좋대요. 누구나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멘탈이 좋은 아이들은 이 긴장감과 불안감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요. 부부가 맨날 싸우거나 부부가 맨날 걱정하거나 그런 얘기를 막 한다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없겠죠. 자꾸 생각나죠.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우리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막 전화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없겠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나가던 스님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스님이 앞으로 큰 용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는 크게 될 것이라는 덕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다음 카페 10in10 맞벌이 부부 10년에 10억 모으기 카페직인 박범영 대표님의 그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놈은 크게 될 놈이다 라고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아들은요, 고3 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정신을 차렸고 학력고사 성적을 수십 점이나 끌어올려 서강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면서 모교에서 최고의 입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파주 문산에서 학교를 나오셨대요. 고향에서. 그리고 이분도요, 저와 동생을 서울대에 보낸 제 아버지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서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뭐 불교도 아니고 크리스천이세요. 심 선생님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그 아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은요, 강남으로 이제 왔어요. 와서 수학을 배우러 왔는데 지난 6년간 한 번도 한 문제를 1시간 이상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빨리 풀어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학원이 끝나면 다음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중에 수학 포기자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막 빠르게 푸는 문제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면 수학 능력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수학이 안 되는 머리는 없다의 저자인 박완금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실제 이런 케이스를 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이틀 걸려서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을 때 아는 그 노하우는 평생 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배우기만 하면은 듣고 잊어버리고 선생님은 푸는데 나는 못 풀고 그런 패턴을 반복하죠. 저도 수포자로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슈피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대요. 디지털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익히는 것은 마치 화이트보드에 잠깐 낙서해 놓았다가 지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대요. 우리 뇌에 흔적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EBS 수능 탐구 과목을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겠죠. 이 책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주요한 내용이 원래 그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머리가 좀 좋기도 하고 경제력도 있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살짝 깔려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다고 학원을 보낸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 대학에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평생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12년의 공교육 기간 동안 수억 원을 쓰고도 88만 원 비정규직 알바를 만들어낼지 그 귀중한 시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킬지 부모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자신의 제자가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걸 목격을 했대요. 너는 여기서 왜 일하냐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거라도 한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스카이를 나와도 초원 직장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교집합, 합집합, 항등원, 역원, 내접, 외접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한자를 잘 모르더라도 반복해 문제를 풀면서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통합 사고력을 이렇게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독해력도 중요하고요. 한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학이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이들이 독서를 잘 해야지 일단은 사고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심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심해서 이제 책을 보는 거죠. 뭔가 삶이 이렇게 너무 자극이 심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솔선수범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책 가까이로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학부모들에게 막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막 발음이 좋니 안 좋니 단어를 외웠니 못 외웠니를 자꾸 체크하시는 부모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린대요. 너무 빵 터졌어요. 이분이 되게 고상하신 분인데 그래서 교육이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하고 바로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게 하는 조기 교육보다는 공부 그릇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면 좀 급하죠. 빨리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영어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요. 입학사정관제 수시로 이제 아이들 굉장히 많이 대학을 가죠. 그러면 정말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아이가 뭘 좋아하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아이가 가려는 대학에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그 해의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해마다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가 코앞에 닥쳐서 그 입시 서류를 보면요. 아, 이런 걸 미리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면 좋겠죠. 제가 대학생들을 코칭할 때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초가 되라 라고 합니다. 저평가 우량주가 되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아이도 많고요. 중국어, 일본어 잘하는 아이도 많대요. 하지만 히브리어를 잘하는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 멋지다. 근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인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소싱 업체가 있고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찾는 이스라엘이 결코 위상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도 이런 식으로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최초로 해라. 이런 팁도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꿈을 키우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이 엄마가 하버드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요. 그동안 유명한 강연이 있으면 딸을 꼭 데리고 참석했대요. 멋지다. 그죠? 엄마가 하버드에 간 것도 멋지지만 이 아이를 강연에 데리고 다녔다는 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강연을 들었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떻게든 손을 들고 부족한 영어로 질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키웠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대 들어가긴 정말 힘들죠. 우리는 하버드 석사까지는 하지 말고요. 우리도 되게 좋은 강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강연은 데리고 가면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강연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엄마와 딸이 함께 갈 수 있는 강연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10년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이유 심 선생님 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